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선언을 합니다. 저는 바이러스 전문가도 아니고, 팩트가 아닌 이제 거짓말을 전하는 방송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만 이제 드러나 있는 정황과 사실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추론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인 거지. 제가 이거를 제 뇌피셜로 아니면 또는 제 개인적인 상상이나 추론에서 나온 얘기들 항상 여러분한테 전제로 던져드리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싣거나 분노나 혐오를 여기에다가 조정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담담하게 뉴스를 풀어나가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이 확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말려주세요. 개인적인 판단과 여러분들의 어떤 분노는 여러분 개인의 몫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네 가지 테마를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가?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천지와 새누리를 동일시하게 보는 이러한 측면 하에서 이 두 집단은 무엇을 숨기고 왜곡하고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는 언제쯤 퇴치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날짜로 해서요. 9시에 이제 방역대책본부에서 이제 그 통계가 나왔죠.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00명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이제 어저께만 해도 169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늘고 있는 숫자가 한 150에서 200명 사이에서 숫자가 지금 줄질 않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 확산세가 줄어들어야 어느 정도 이제 그 확산에 대한 공포가 덜 할 텐데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미확인된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숫자가 얼마까지 늘어날 것인지를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국내 총 확진자가 1146명으로 늘어서 세계 2위의 확진자 숫자를 확보하게 돼서 일본이 좋아할 거예요. 지들이 2위를 벗었다고. 하지만 일본에 숨겨진 확진자 보면은 우리보다 최소한 공이 한두 개 이상 많을 거라는 얘기 주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 확인된 확진자가 이제 어제만 169명인데요. 이 중에 153명이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134명, 경북에서는 19명이에요. 이 숫자가 뭐라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대부분의 감염이 대구 경북 지역에만 늘어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걸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구 지역에 한정적인 지역 감염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대구 지역이 전체 차지하는 감염자의 숫자가 이제는 80%를 넘어서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확진자들은 뭐 서울 4명, 뭐 부산 8명, 인천 1명, 뭐 경남 2명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특히 경남도 2명에서 그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대구가 이제 그 진원지로서의 문제도 가지고 있지만 자, 이러한 환자들을 관리하고 확산을 막는데도 뭔가의 큰 허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벌써 열흘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대구 경북의 숫자들만 늘어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일면 어느 정도 대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안에서의 확산 정도가 줄고 있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럼 대구는 어디까지 얼마까지 망가질 건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그 추가 사망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총 사망자 11명까지 이제 늘어났어요. 11번째 사망자는 이제 몽골인인데 외국인 사망자는 이번이 처음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 환자 기저질환으로 간경화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뭐 몽골에서 이 병을 갖고 들어와서 죽은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신병 치료를 하던 과정 중에 병원 내 감염으로 사망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사망한 그 11명이 이번에 이제 36세 몽골 남성은 제일 젊은 축에 속하는 거고요. 5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간이나 신장 쪽에 또는 폐 쪽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면에서 특히 이제 병원 안에 있는 병원 내 감염이 가장 무서운 상황인 거다라고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왜 코로나인가? 왜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하는가에 대한 확산 주체에 대한 팩트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코로나가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 방역당국이 굉장히 철저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8번 환자가 생기고 나서 이 28번 환자까지 일종의 이제 추적을 다 했습니다. 감염 경로 추적을 다 했어요. 그래서 4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유입된 거죠. 우한이나 중국을 통해서 뭐 산동에서 들어온 분도 계시니까 우한에서만 온 건 아니니까 유입됐던 이제 그 교민이 아니라 방문자들, 그리고 그 방문자를 통한 유입 경로를 전부 다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접촉자 라인을 28명을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내서 그 사람 주변에서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열흘만 더 견디면 5일 정도가 지나던 상황이었으니까 28번 이후에 열흘 정도만 더 지나면 종료를 외쳐도 된다. 우리한테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그 코로나 위험은 없다라는 종료 카드를 만지작하는 기대를 갖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29, 30, 31번 환자가 생겨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31번 환자의 그 파급력을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이 31번 환자 우리가 알고 계신 슈퍼 전파자죠. 신천지 교인이라고 불리는 60세의 어떤 아주머니인데 이 양반이 이 병의 조짐을 느끼고 이제 말하자면 감염 검사를 권유받은 시기부터 시작해서 약 20일 동안 9,000명 가까운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녔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대구 사람이고 29, 30번 환자는 수도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라인으로 구분해서 봤는데 29, 30은 부부였으니까요. 30번이 참여했던 결혼식에 31번이 같이 갔다. 현장에 같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 이 모든 게 31번 환자로 규결이 되기 시작한 거고 이 환자의 배경을 따라가면서 신천지가 드러나게 된 거고요. 신천지 얘기가 나오면서 청대 대남병원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신천지 교도에 의한 지금의 집단 감염, 그러니까 그 당시 28명에서 이제 1,000명이 넘는 거의 1,000명 가까운 숫자를 2주도 안 된 과정 중에 확 늘려버린 이 사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천지 교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증식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신천지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증언들이 또는 알면서 이거를 쉬쉬하고 결국 이 문제를 신천지가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쪽에,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아닌 다른 교회까지 퍼뜨려 가지고 물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방역 작업을 잘 했고 초기에 1월 말까지 이걸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었는데 어떤 루트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내에 유입시켰을까라는 추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현재까지 팩트로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추리가 가장 유력할 수 있는 설인 거예요. 현재 신천지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중국에 만들었던 교회들은 중국 전역에 퍼져 있어요. 뭐 대도시 위주로 퍼져 있어요. 대련이라든지 심양이라든지 우한도 포함되어 있고 내몽고, 그러니까 몽고 지역에도 교회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건 홍콩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외신에 의하면 신천지의 중국 내의 교인이 약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내국인과 한국인을 합친 거겠죠. 그래서 뭐 현지 교포에게 했을 수도 있고 현지에서 직접 신천지 교인들을 이제 현지인을 끌어들였을 수도 있고 교민을 끌어들였을 수도 있는데 약 2만 명의 교인이 현재 형성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200명의 교인이 확인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한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 200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200명들은 대부분 현재까지는 한국 교민입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가 우한에서 선교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현지에서는 11월 달부터 폐렴에 대한 그 경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한 쪽에서는 쭉 폐렴에 대한 얘기가 이 사태 확산 이전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전도와 활동을 계속했었고 12월 달에도 종교 모임들을 꾸준하게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음력설에 맞춰가지고 200명 가까운 교인들의 대부분이 국내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과정 중에 그 교인들한테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져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뉴스가 1월 29일 기사로 나왔던 우한에서 온 대구 시민 7명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지금 방역 당국이 이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는 실제 신문 기사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걸로 파악되는 대구 지역 주민들만 37명이고 그 중에 7명이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였다는 겁니다. 29일 당시 현재까지. 왜 이 29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냐면 이 1월 29일 날부터 1월 29일 날부터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의 형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장례식이 그때 열렸습니다. 5일 전부터 입원을 해 있었고 폐렴 증사가 악화돼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 일자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라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케이스는 이 우한 지역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왔던 신천지 교민들 그리고 37명의 대구 시민들 이분들이 다 저는 신천지 교도라고 봐지는데 이 분들 중에 전파자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29일 날 이만희 교주의 형이 사망하면서 장례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 이만희 씨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신천지 내부 안에 주요 간부들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 170여 명이 3일 동안 장례식에 참여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확산이 됐을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이게 확산되기 시작한 게 16일 이후냐라고 얘기해 보면 이것도 통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3일 동안의 장례식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뭐 종교 집회로 기도를 올렸을 수도 있고 뭐 흔히 장례식에서 하는 대로 음식을 나눠 먹고 술잔을 술은 안 마셨을까요?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례식장 안에 170명의 사람이 왔다 갔는데 장례식이 마무리된 게 1월 2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2주이기 때문에 이 2주에서 딱 지난 16일부터 발열 환자가 집중적으로 많아지는 사이클하고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들 중에 이 신천지 교도들은 수요일 날 예배를 보기 때문에 2월 9일 날 그리고 2월 16일 날 어떤 형태로든지 교인들의 어떤
모임이 있었고, 이게 청도에서 확산된 바이러스들이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일반 신도들을 통해서 더 많이 확산돼 나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추론으로 봐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김재동 대구 보건복지국장이라는 분이 이 질병관리본부가 우한 방문력이 있는 내국인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어요. 1166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감염이 가능한 기간 내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 신상조사로 했을 때 내국인이 1166명인데 대구를 주소로 주고 있는 사람이 35명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28명까지는 무증상이었는데 7명이 연락을 닿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우한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감염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한 지역을 비롯해서 중국 전역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중국하고 일종의 교류를 가졌던, 그러니까 방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포고를 통해서 중국을 방문했거나 또 중국에서 한국의 교회로 연수를 들어왔던 전체 교인들을 신천지는 자기네 자체 통계로 10만 명이 넘는 약 1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녀갔다, 교류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혹시라도 감염자가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 공교로운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관련된 그 검역을, 이게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에 검역을 강화하기 시작한 건 1월 중순입니다. 근데 이만희 형의 장례식 1월 30일에서 2월 2일 날 끝나요. 그리고 정부가 우한 출신자들에 대한 우한 출신 여행객이나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작한 게 2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입국 제한 조치가 일어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수의 우한 출신 사람들이 이 설을 세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대남병원 장례식에 참석했었던 핵심 간부 170명에 대한 명단과 이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 추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것만이 현재 바이러스의 확산을 밝혀낼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고리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1000명의 환자를 역순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접촉했던 게 수십만 명에 가까울 겁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추적해야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170명을 전수조사해서 따라가게 되면 이에 대한 감염 경로들을 쉽게 분류해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사람이 감염 위험이 높은지 선별적인 진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명단 확보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엊그제 신천지에서는 이제 뭐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 이후에 명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놨고 뭐 이름을 빼겠다는 등, 뭐 주민번호를 빼겠다는 등의 어떤 핑계를 걸어가면서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경찰청장을 통해 가지고 명단 확보를 하라 지시를 했는데 사실상 경찰이 나서서 명단을 확보한 예는 지금 현재 어제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직권으로 과천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과천과 안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약 44,000명 정도의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 이외에는 가장 기저질환을 내고 있는 대구 이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명단 확보가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 31번 환자 얘기를 다시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31번 환자의 동선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확진을 의심받는 상태에서 20일간을 귀가를 하지 않고 전국을 활보하고 다녔어요. 집에는 안 갔기 때문에 가족들은 감염을 안 시켰는데 서울과 대구와 청도를 오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감염을 시켰다는 거죠. 본인은 대구의 장례식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남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기간 동안 대남병원 인근의 찜질방에서 3일 동안 숙식을 했습니다. 이건 엄연히 어떻게 보더라도 이 장례식장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근처에서 속박을 못했기 때문에 속박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머물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방명록 돈지는 이제 부주라 그러죠. 우리가 돈을 낸 사람으로 해서 뭐 170명 정도가 있다고만 말이 있지만 이만희 교주가 참석을 했다 그러면 이 교주를 보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많은 평신도와 사람들이 방문했었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이제 명단을 제출할 2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수검사를 해서 이걸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정부가 찾아내서 관리하는 거 이전에 신천지 교단 자체에서 교인들에게 집회라든지 이 대외 활동을 최대한 금지시키는 제대로 된 관리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대구 안에 머물고 있는 이 현재 이 확진자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가 다른 시도로 넘어가는 위험만큼은 1차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게 국론이고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좀 더 강력한 행정력이 동원돼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지금 대구 지역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재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요. 대부분의 언론을 비롯한 그 신천지 또는 정치권은 우리 정부가 중국 입국 거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태를 키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안에서요, 중국 국적으로 인해서 확진을 받은 사람은 오늘까지 2명이 전부입니다. 일본 환자는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다가 걸렸다 하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치료를 받고 돌아간 중국 사람이 있었고요. 현재 그 60세 남성, 그 중국 국적의 이 사람은 우리나라 병원에서 그 요양보조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로 2년 동안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지난 2년 동안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해외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중국인이 감염됐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을 통해서 이제 추가로 중국인을 통해서 감염이라든지 감염자가 들어와서 국내에 이걸 확산시킨 예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특히 31번 환자 발생 이후에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사례,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입된 병으로 인해서 지금의 발병자가 나왔다는 사례가 지금 무려 며칠입니까? 20일이 넘도록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완벽하게 차단됐다라고 일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추가 확진자들은 국내 안에 들어와 있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그 확진자들을 늘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 종류인 것 같다. 하나는 2세대 번식을 못하는 14일짜리 생명력이 제한된 종자가 있고, 하나는 치사율은 나는데 번식률이라 그럴까요? 감염률이 엄청나게 높아서 확산이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로 가는 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중국 관련된 코로나 그 얘기에서 추가로 해드릴 건데, 아무튼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는 현재
31번 환자가 만일의 경우 31일 날이나 2일 날 감염됐다고 하면 거의 2주 이상을 지난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생산이 되고 이걸 통해서 재감염을 시키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감염 원인이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고 2차, 3차로 확진될 수 있는 여지가 9일과 16일 날에 그 신천지 집회를 통해서 됐다고 하면 현재 통제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확진자의 숫자가 떨어지는 고비는 이제 앞으로 3월 2일 그리고 3월 10일로 3월 9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16일 신천지 집회 이후에 2주가 지나고 난 상황 이후에 확진자의 숫자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1월 말 이후에 대한민국의 해외에서의 코로나 유입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추가 확진자들 중에 신천지를 통한 추가 확진자를 포함해서 해외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확진된 경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탓으로 이게 중국에 있는 입국자를 안 막아서 확진됐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고요. 실제 2월 4일 이후에 우리는 완벽하게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출신지와 여권과 비자를 확인해갖고 우한 출신자들, 허베이성 출신자들을 다 막았고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 일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방역 검사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위치 추적과 전화 통화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앱을 깔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꼬리표를 채우는 상태에서 엄중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을 통해서 특히나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혹시나 지금 제3의 그 감염국이 돼 있는 사실은 제2의 감염국인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일본 출입국자의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코로나가 드러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중국인 입국자가 지금 새로 오겠습니까? 안 와요. 되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갖고 지금 격리를 당하고 있어요. 중국도 참 매너가 없는 게요. 이 격리를 이틀 전부터 갑자기 시행을 했거든요. 네. 이래서 지금 중국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자기 숙소로 못 가요. 그냥 업무와 비즈니스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현지에 있는 지정되어 있는 숙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동은 못 해요.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모든 버스들은 중국 당국이 운영하는 이른바 방역 버스들, 당국에서 제공하는 버스들말로 이동하게 돼 있고 현지에 2주 동안 격리된 후에 그냥 무조건 귀국해라 라는 방식으로 우리 자국민들을 체류자들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청정지역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1월 말 이후에 이 1000명 넘는 엄청난 감염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실체적인 집단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추구라든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성토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 안에서 우리 정부가 정말 총력을 다해서 대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명성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자, 이게 명성교회의 어떤 그 집단 감염도 명성교회 내부에 있는 신도에 의한 것인지 이른바 신천지가 얘기하는 추수꾼들이 명성교회에 들어가서 이러한 그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명성교회 출신의 감염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지 간에
신천지 신도들이 주도했던 대구 경북 지역의 감염으로 인한 3차, 4차 감염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명성교회가요? 아니, 이게 환자는 나왔어. 근데 그 환자가 외국에서 온 환자는 아니란 말이야. 아니, 청도에 그 총회장 형의 장례식은 아니었지만 14일 날 청도에 갔다가 와서 가정 방문도 하고 그러셨대요. 부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확진된 부목사님이 예를 들어 신천지의 추수꾼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너무 막 나가는 게 되는 거일 수 있죠. 그리고 그쵸. 뭐 스님이 목사 못 만나고 신부님이 목사 절에 못 가겠습니까? 뭐 그거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지 간에 이분이 감염됐다고 하고 또 이분이 접촉하게 신천지하고 접촉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어찌 됐거나 명성교회의 교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그치자고. 왜 위험한 쪽으로 몰아가고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방송인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청와대가 스스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과거에 이제 메르스 사태 때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거죠. 사실 메르스도 코로나입니다. 언제 한번 이 사태가 진정되면 메르스 때의 의혹들하고 이번 코로나19의 의혹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때는 컨트롤 타워도 없었다고 하고, 메르스 총리였던 황교안은 아예 뭐 사람 한두 사람 좋다고 총무가 움직일 수 있나요? 이따위 폐해를 끼쳤던 거예요. 그 상황에는 방역이라든지 검역이라든지 관리가 사실상은 없었죠. 그리고 엄청난 병원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중한 국민 36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사회에 대한 백서도 나와 있질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36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 정말 뭐랄까요? 개도 웃을 노릇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산지인 중동에서 36명은 안 죽었거든요. 아무튼 그게 온전히 우리나라에만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쳤고 심지어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비슷한 바이러스가 이번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사망자는 전체 감염자 수에 비해서 뭐 사망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확진율은 어마어마하게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면에서 이게 어떤 차이로 생기는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청와대가 스스로 컨트롤 타워임을 밝히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 모든 현재의 방역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정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는 하는 게 없고 질병관리본부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방송을 내기도 해요.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거는 고맙긴 한데 차마 칭찬을 못 하겠으니까 정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따로 놀고 있다라는 식의 분리 프레임을 써서 언론이 방송을 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유엔 산하 기관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어디 외국에서 온 뭐 외국 사람들입니까? 질병관리본부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인 거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를 비롯한 다양한 준비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왜 정부랑 분리를 하려고 그래?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뭐 행자부, 지자체, 소방본부, 군부대까지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지금 군인들도 확산돼서 난리잖아. 네. 일반적인 질병관리본부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해갖고 어떻게든 정부를 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예? 뭐 과거와 비교하긴 그렇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이제 현재 그 질병관리본부의 대책본부를 대구로 옮기고 정세균 총리가 현장에서 지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어제 현지 방문을 했죠. 네. 대책본부로 방문해가지고 관계자들을 위로했는데 문제는 대구 부시장이 확진자로 판명이 돼버린 거예요. 경제부시장. 네, 대구 경제부시장이 확진자가 돼버리는 바람에 대구 청사 별관이, 그 사람이 근무하던 별관 자체가 폐쇄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참석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겸임이죠.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승호 경제부 부시 작가님, 네. 부시장 비서 아니에요? 네. 부시장 비서. 네. 그렇죠. 부시장 네. 아무튼 이 비서가 참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격리돼야 되는 상황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대구에 지금 그 주요 행정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관련된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나서 스스로 이게 커밍아웃을 하는 바람에 그와 소속돼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행정 관료들이 그냥 때로 한꺼번에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역 담당을 하던 사람이 신천지 교도였어요. 감염 예방 팀장인데요. 코로나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진짜 해도 너무하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57명에 가까운 그나마 모질한 방역 대책 인력들이 전부 지금 격리 내지는 검진을 통해 가지고 업무에 투입이 못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청에 있는 경찰이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지면서 대구 동부경찰서가 폐쇄가 됐어요.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이 신천지 환자로 밝혀지면서 안에 있는 교인들을 비롯한 동료들이 전부 다 격리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청송교도소. 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지금 이 모든 책임을 정부에 있다고 떠들고 있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최근에 이제 마스크 대란으로 얘기가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보충을 하기로 하고요.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마스크가 모자라니까 중국에 이걸 다 퍼주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쓸 마스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들이 있어요. 실제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마스크 자체가 이제 가격이 일부 그 잘못된 상수를 통해 갖고 막 10배까지 치솟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매점 매석에 의한 팬데믹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은 사실 그 국민 어떤 숫자로 따지고 보면요. 마스크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현재 하루에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100만에서 1500만까지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의 풀로 가동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 네. 이후로는. 그러니까 사실 그 국민들이 이제 마스크를 그 현재 있는 재고나 필요량을 통해 가지고 공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생산량과 생산 저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갖추고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마스크에 대한 이제 그 관점을 두는 게 미세먼지에 대한 그 기준이 심해졌고요. 그 미세먼지를 걸러내기 위한 필터링이 강한 마스크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한대나 그 면 마스크가 아닌 진짜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급격하게 대한민국에서 코리안 필터라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사가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마스크에 엄중한 필터 기준을 만들어서 마스크를 제작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3, 4년 된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일종의 대책으로 시작된 거죠. 이 마스크 코리아 필터는요, 얼마나 엄중하고 이게 까다롭냐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검정 인증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아니라고 치면, 저같이 마스크 공장을 하고 싶은 뒤늦은 사업가라고 치면 공장을 만들어서 그 인증을 받아서 본격 생산을 한 때까지 한 1년을 공장을 꽁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야,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마스크가 만들어질 건데 이게 미세먼지를 걸러내는지 안 걸러내는지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인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과감한 시도를 업계가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코리안 필터 KF80, 이건 80% 걸러내는 거고요. 94% 걸러내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 마스크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기준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마스크가 1000만 장이 넘는다는 얘기고 국내에 충분한 수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증을 해주는 나라,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서 생산되는 나라가 영국이랑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영국은 원래 공기가 더러우니까 그 인증을 시도를 했던 거고요. 영국의 기준보다도 훨씬 우리의 필터 기준이 강화가 돼 있고 최신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필터를 달라고 난립니다. 근데 이러한 필터가 이제 유행을 할 걸로 보여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그 증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심하니까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마스크는 오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업체들이 엄청나게 공장을 많이 늘렸어요. 근데 작년에 미세먼지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국가가 그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그 미세먼지 정도라든지 발생 일수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마스크 안 팔렸어요. 재고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진짜 한국산 마스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외국에서 마스크들이 들어오고 마스크에 대한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스크들이 다 나갔느냐?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 중에 10%만이 현재 수출됐어요. 그럼 나머지 90%는 국내에 있어야 되는데 왜 모집하느냐? 여행객들이라든지 보따리 같은 형태로 들어와서 정식적인 수출이 아닌 루트로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는 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마스크에 대한 현장 공급이 막 줄기 시작한 거고 이 현상이 한 10일 이상 지속되면서 이제 현장 안에 마스크가 품귀가 일어난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태의 그 위험성을 느낀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5천만 아닙니까? 우리 5천만 가정들 중에 마스크 처음에 집에 한두 개씩은 다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이 사태가 터지면서 너나 없이 마스크들을 사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5천만이 10장만 땡겨도 5억입니다. 30장씩 땡겼으면 15억 가까운 마스크들이 시중에 있던 게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공급량이 떨어진 겁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면 충분히 돼요. 국민들 10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마스크 공급한다고 가더라도 지금에 있는 양을 나눠 썼으면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패닉이 거듭되면서 엄청나게 누군가가 매점 매석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 마스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앞으로 생산량의 50%는 정부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가로 공급할 수 있게 납품을 해라라고 오늘부터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오늘부터 약 500만 장 가까운 마스크들이 매일 공공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우체국 쇼핑이라든지 기타 공공 쇼핑몰을 통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많이 살라고 하지 말고 필요하신 만큼 충분히 조금씩만 사서 나눠서 쓰세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다가 조금 나눠주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한 공급량으로 들어옵니다. 수출 전체를 막아라? 물론 수출 물량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지금에 있는 공장 확장이나 생산 설비 이만큼 갖춘 거는요. 원래 수출을 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100만 장씩 매일 마스크를 만들어낸 무슨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원래
고급 품질의 마스크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시작된 거고, 뭐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마스크가 일종의 새로운 히트 상품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지는 이 기회를 100% 뺏어버리는 것, 거래를 끌어버리는 것 더 위험합니다. 10% 정도의 물량을 중국에 공급하고 있지만 만약 이 물량을 끊어버린다고 하면 중국 측에서는 이제 한국산 마스크 안 써요. 거래 끊어버립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일단 인증 없는 싸구려 마스크는 무조건 단속해서 없애라. 그래서 기준을 강화해서 우량한 마스크들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그 생산한 정체를 전부 다 수출하지 말고 중국 지역 기관에다 납품해라 라고 해서 마스크 공장을 일종의 공용화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마스크 공용화와 함께 외국산 마스크의 수입 금지가 곧 다음 달 시작됩니다. 왜 수입 금지를 시키냐고요? 중국제도 안전하다, 중국제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마스크만 중국 안에서 그나마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몰리다 보니까 돈 있는 애들이 10배, 20배 가격을 주고서라도 한국 마스크만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고, 얘네들이 오히려 이제 한국 사기꾼한테 막 돈을 털리고 있어요. 성금 내라 마스크 좋게 해놓고, 돈을 사기당하는 중국 이 보따리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스크가 중국에서 인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 마스크의 공정성, 어떤 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만간 중국 안에서는 외국산 마스크의 수입을 금지할 계획인 겁니다. 이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요. 코로나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만연해 있는 국가들이요. 지금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대응을 잘하고 잘 찾아내니까 숫자가 많은 거지. 이탈리아, 일본 난리도 아닙니다, 현재. 이란도. 네. 이란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사망자 수가 비슷비슷합니다. 이란이 먼저 11명 넘어섰는데 우리가 11명을 따라갔는데 이란도 추가 발표 안 해요. 자, 아무튼 현재 코로나의 확산은 전 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중국인 여행자에 의한 전염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먼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시킨 나라는 이탈리아하고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는 현재 200명 이상이 확진이 됐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11개의 도시를 폐쇄를 시켰는데 이 확산을 못 막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현재 23개국이 입국 금지 내지는 입국 제한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광업을 주로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그 자국 안에서 나오게 되면 관광 수익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코로나 발생국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막아내는 겁니다. 모리셔스? 뭐 아는 분들도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저 몰라요. 예. 어디 뭐 신혼여행지로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라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싱가포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관광에 목을 메고 있는 국가들은 이 코로나 유입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만큼 선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는 이거 전혀 못 막아냈어요. 왜? 일본 확진자가 자국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 발견한 일본 확진자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는 시골 할아버지였는데 그 사람이 감염이 돼갖고 그 이후에 주변 마을에서 계속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학조사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못하지. 전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환자니까. 지금 싱가폴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지금 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도 계속 숫자가 늘고 있고 유럽이나 호주 뭐 이런 데서도 계속 늘고 있어요. 묘한 게 남미에서만 아직 확진자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브라질 카니발 축제가 시작되거든요. 남미 전체가 막 들썩들썩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좀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남미 대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륙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도 올해 감기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현재까지의 사망자가 1만 4천 명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1만 4천 명이 올해 감기로 인해서 미국에서 죽었는데 이 중 숫자 중에 상당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제시가 되고 있어요. 한데 검사가 안 되는 거죠. 미국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돼 있는 감염 핫스팟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 100명 수준이에요. 100명. 지네들이 100명밖에 못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검사를 안 하고 있다니까. 한국의 현재까지 검사자가 3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한 1,000명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확진율은 약 3%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포함해서 700명 정도를 이제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요. 이건 15%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검사만 하면 확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겁이 나서 검사를 안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게 일본 올림픽 개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일본 시간에 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든 지금 있는 상황을 묻고 지나가기 위해서 확진 검사를 확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돼도 좋다라고 하는 아베의 배짱인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도시에서 대구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일본은 사실 1억 3천만 인구 전체의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더 경계하고 일본 여행자라든지 일본 입국자들을 철저히 더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국도 우리나라를 확진자 입국을 금지시키고 아니요, 한국을 입국 금지시켰죠. 한국을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뜬금없으시죠? 네, 이것도 올림픽 때문이에요. 왜요? 영국이 지금 일본 대신에 올림픽을 치르려고 할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일본이 코로나 감염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서 어떻게 올림픽이 되겠냐. 우리가 땡겨다 할게라고 하기 때문에 영국은 오히려 더 지금 자국의 코로나 확산을 심각하게 막아야 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팔수술 하월에서 받았는데 어쩌면 EPL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네, 좀 걱정이 되긴 하죠. 또 시기가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들어오기 무섭게 이제 신천지가 퍼져나가면서. 아무튼 뭐. 근데 영국이 또 입국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다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이민을 잘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 어설픈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입국 거부를 시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딱 보기에 좀 있어 보이고 돈 좀 있어 보이는 애는 그냥 통과가 되는데 얘 들어오면 난민 되겠는데 싶으면 입국 거부라서 내쫓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동안은 한국에 되게 우호적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좀 걱정이 되죠. 네, 아무튼 뭐 이 사태는 우리가 빨리 이걸 진정해서 마무리 짓게 되면 해결될 걸로 필요합니다. 저는 가장 좀 의아한 게요.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이제 눈탱이를 맞은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우리를 입국 금지를 시켰는데 입국 금지를 때려놓고 보니까 이게 새로 들어온 사람 되돌려 보낸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자고요. 자국민만 내리고 우리 교민들은 우리 방문객들은 이제 착륙을 그러니까 입국을 못하게 되돌려 보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입국 제한을 딱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의를 했죠. 외교적으로. 그래서 입국 제한 조치는 뭐 한시적인 거였다라고 공식적으로 풀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입국 제한 조치가 시작된 당시에 한국인 여행객들이 1,600명이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 있었다는 거죠.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난 그렇게 많은 성지순례 인력이 갔는지 몰랐어요. 한국이 워낙에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들리는 여행지로. 그래서 체류해 있는 이 1,600명을 전부 격리를 하고
한국으로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편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네가 돈 되고 이스라엘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우리 교민들을 내쫓다시피 교민이 아니죠. 방문객들을 내쫓다시피 우리나라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이 또 좀 그 검사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생기면 뭐 막을 수 없다. 특히나 방법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선제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선제 조치의 대상이 한국이 돼버린 겁니다. 불과 열흘 만에. 예? 가장 방역의 선진국으로 29에서 끝내가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방문자들이 있었고요. 그 이스라엘 방문자들 중에 귀환 후에 확진제로 판명되는 경우가 39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그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확진자가 없는데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40명이 확진이 돼서 40명이 넘게. 그것도 좀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죠. 네. 이거를 추적하느라고 우리 정부가 골머리를 싸맸는데 기관지염이에요.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거의 가느다란 루트로 그 확진자들이 탔던 버스가 대구에서 올라간 버스고, 네. 그 분들이 대부분 공항에서 대구로 바로 내려왔고. 택시 아니었어요? 버스예요? 네, 버스 2대의 기사분들이 전부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버스와 기사님이 혹시 옮긴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왔거든, 대구로. 그리고 확진자로 나왔단 말이야. 이러면 대구 지역 감염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죠. 그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현재 대구는 미필적이든 어쨌든 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감염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